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자평진전의 이 식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식간에 대해서 이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은 이렇다, 뭐 을은 이렇다, 기술하지 표현하지 않고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자평진절 처음 시작하는 절이 십간 십이지를 논하는 그 절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명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즉 반드시 먼저 간지의 설, 즉 간지 학설을 먼저 공부한 연후에 명리에 입문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덕천수의 천간에 마땅하고 깊이 하는 천간에 옳은 것과 잘못된 점 그것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 부자가 붙여서 기록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자평진전의 식간의 그 논리는 적천수의 식간의 논리를 존중하겠노라. 즉 심희춘 선생도 적천수의 식간론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평진전의 식간 이론이나 적천수의 식간 이론은 같다고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해도 무방하죠. 그리고요, 이 자평진전에 처음 시작하는 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행의 목오행을 예를 들면서요. 갑을은 목의 음양이고요.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고, 을이라는 것은 갑의 질이다. 그리고요, 갑은 하늘에 존재하는 생하는 기운이고, 그것이 만물에 흘러서 만물에서 어,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을이라는 것은 땅에 존재하는 땅에 존재해서 만물이 되고 이게 중요하죠. 그 생기, 즉 갑으로부터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 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토를 공부하는데요. 어, 그 심유준 선생이 이 논리는 비단 목 오행만 설명을 했으나 나머지 오행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논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무토를 적용을 하면요. 무토라는 것은 기토의 기이고요. 기토는 무토의 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토는 하늘에 존재하는 이 생하는 기운이고요. 그것이 만물로 흘러서 만물에서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기토라는 것은 무토로부터 그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 기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토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무토를 공부를 하는데요. 무토는 양이죠. 이렇게 목화는 양이고요. 금수는 음으로 이렇게 음양을 구분하는 논리를 대음양으로 분류한다고 그러죠. 이른바 맹파적 논리가 이 대음양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적천수와 자평진전은 같은 목을 또 한번 다시 세분화하죠. 각각을 즉 목을 다시 양과 화도 양으로 다시 세분화되죠. 토도 음양, 금도 음양, 수도 음양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 소음양이라고 그래요.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는 소음양을 전제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모토는 양이죠. 기토는 음이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색이라고 그러죠. 토를. 기토가 심을 가고요. 모토가 거둘 색자입니다. 이거에 이렇게 곡직이니 염상이니 가색이니 뭐 종역이니 윤하니 하는 것은 그 원 출처가 서경에 나오는 표현을 명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적천수의 무토의 이론이나 결국은 자평진전의 무토의 이론이나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무토의 이론을 보면은요,
이 원문이 있고요. 원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원문과 원주를 모두 다 유배곤이라는 양반이 이걸 썼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 원문은 송말 원초에 경도라는 사람이 썼고 이것을 유배곤 선생이 어, 원래 이게 처음 주석을 다뤘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유역설이다. 요것을요, 증보해가지고 주석을 더 다룬 것이 임철초 선생의 적전수 천미라는 책이죠. 이 천이 밝힌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밝히겠노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돼 있는 것을 조금 누락되고 뭐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뜻을 밝히겠노라. 이게 진짜가 모은다는 얘기죠. 모아서 뜻을 밝히겠노라. 이게 선하고 선생이 쓴 이 적천수 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935년에 나왔는데요. 1년 후에 자평진전 평주라는 주석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요. 설하고 선생의 적천수 징의의 내용이나 평주의 그 십간의 내용은 이거 동일합니다. 예, 적천수 징이나 평주나 왜냐하면 이 적천수 십간을 지금 그 주석을 다른 거니까요. 같은 내용이죠. 예,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모토는 고중하다 이렇게 돼 있죠. 견고하고 무겁고 무겁다는 얘기는 땅에 두텁다는 얘기죠. 두텁고 무겁다. 그래서 무토 그러면은 고중이라는 이 두 글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간목은 참천이라고 그랬죠. 을목은 이 원문에서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원주 유백원 선생은 을목은 봄에는 오얏나무나 복숭아나무와 같고 여름에는 심겨져 있는 벼와 같고 가을에는 오동나무나 개수나무 같고 겨울에는 특이한 신기한 꽃과 같다. 이렇게 원주에서 밝히고 있죠. 원문의 표현은 이 을목은 없습니다. 병화는요, 이 원문에서 사나울 맹자의 세찰열, 그래서 맹렬하다. 그렇게 표현돼 있죠. 병화는요. 성화는 부드러운 것이 중용을 얻었다. 그래서 유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원문에서요.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바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고요하면은, 즉, 움직이지 않으면 합하고, 움직여서 열리고, 이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물의 생명을 맡아서 주관한다는 얘기죠. 뭐가 그러냐면, 이 무토가 만물의 생명을 주재한다, 다룬다,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 무토는 토가 수로 윤택하게 하면 만물이 생겨나고 화가 너무 강해서 건조하게 되면 만물이 병이 들게 된다. 시든다는 얘기죠. 만약 이게 그 주역의 간계거든요. 간과 곤에 있으면 간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게 8개 중에 간과 곤이라는 표현이에요. 간계와 곤계. 이게 간은 막내 아들을 또 곤은 어머니를 의미하죠. 거기에 있으면 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을 허지 안에서 고요하게 있는 것이 좋다,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볼 겁니다. 원주를 보면요, 이 무토는 이제 유백원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무토는 성이나 이 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나 뚝을 의미하죠. 이 제방이나 뚝이나 아니면 그 언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토가 큰 제방이나 언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토와 비교해 보면 다만 무토는 높다는 것이죠. 높고 두텁고 강하고 건조한 것이다. 무토가 그렇다는 것이죠. 무토가 높고 두텁고 강하고 건조합니다. 이걸 반대 해석하면요. 키토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것이죠. 이 기라는 글자도요.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형상이에요.
좀 낮은 태도를 자세를 취하는 거죠. 기토는요 낮고 이게 두터운 게 아니라 얇다는 거죠. 그래서 얄북박자를 써요. 그리고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울 유자를 쓰죠. 기토는 유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건조한 게 아니라요. 기토는 스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토는 이 네 글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기토의 발원 처음 시작되는 게 발원이죠. 발원의 땅이 에, 기토가 처음 시작되는 땅이 무토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전에 이게 자평진전의 처음 시작절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을의 기고요. 을은 갑의 질인데요. 갑이라는 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생기고요. 그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 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무는 하늘에 존재하는 생기고요. 기는 갑으로부터 그 생기를 이어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기토는 무로부터 생기를 이어받았으니까요. 기토의 발원이 되는 것이 이 무예요. 이 표현이죠, 이 표현. 이 기토는 무로부터 생기를 이어받은 땅이니까요. 이 기토의 처음 시작하는 땅은 무토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원문 공부를 하면은, 이해의 폭이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고 불편함이 따르는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은 이제 어렵게 공부할수록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요, 무토는 중용을 얻어서 바르고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행은 그 사방 중에 가운데 뜻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이거를 설명을 한 것이죠. 봤고요. 봄과 여름의 모토는 이 기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 땅이요. 열려 있어서 만물이 열린 것으로 생할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주역에서 8개 중에 진께거든요. 이것이 그 진께인데 땅 밑에서 양이 하나 딱 있어서 양이 싹을 튀어서 뚫고 나오는 형상입니다. 이게 간목을 의미하는 괴예요. 이게 땅도요. 요 땅도 봄, 여름에는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 양의 씨앗이 싹이 위로 쏙 뚫고 나오는 거죠. 예. 그 원리하고 이게 같은 얘기죠. 이렇게 동양학은 이게 사주나 뭐 이런 게 대부분 주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계의 논리처럼 진계에서는 이 양효에 초점이 맞춰 있으나 이게 음효가 이게 땅이거든요. 땅이 열려 있다는 거죠. 봄과 여름에는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 땅의 기운이 열려서 만물이 이걸 뚫고 나온다. 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봄, 여름에 모토는 그렇다는 얘기죠. 반면에 가을과 겨울의 모토는 그 기운이 수렴 응축하니까요. 이렇게 수렴 응축하니까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기운이 합해져서 만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뭔가 결실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고로 만물의 생명을 맡아서 주관한다, 주재한다, 만물의 생명을 주재한다, 책임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아주 좋죠. 이거 봤고요. 이제 여기 그 길은 양에 속한다는 것이죠. 아까 무토는 음양으로 봤을 때 소음양으로 보던 대음양으로 보던 양에 속하죠. 그래서 그 기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양은 활동적이죠. 강하죠. 그래서 어, 물로 적시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양은 소생하는 기운이니까요.
생명이 소생하고 자라려면은 이 물이 있어야죠. 물로 적셔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너무 이 건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죠. 무토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소생시키고 역동하는 그 기운이니까 물로 적셔주면 만물이 생한다. 얘기죠. 만물이 이제 생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만물이 병든다. 시들어 말로 비틀어진다는 얘기죠. 그 표현이죠. 예, 그리고요. 인해자하고 인해자하면은 신을 두려워하고 이 표현입니다. 이게 간과 곤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간, 곤이 뭐냐면요. 이게 후천팔계인데요. 이 후천팔계 또는 문왕팔계도라고도 해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주역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낙서입니다. 낙서. 하도 낙서 있을 때 이 낙서를 근거로 나온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여기 숫자를 가로로 더하든 세로로 더하든 대각선으로 더하든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법의 정사각형 그게 이제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영어로는 뭐 매직 스퀘어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이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운데가 다섯이기 때문에 여기 5가 되는 거고, 요 밑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1이 되는 거죠. 위에는 이게 9개, 9개라 얘가 9가 되고요. 예, 여기는 2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낙서를 근거로 괴를 만드는 것이 후천팔계고요. 요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간께는 여기에 있죠. 예, 간께는요. 그리고 곤께는 여기에 있어요. 간과 곤은. 간과 곤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여기 이 간 여기도 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축과 인을 의미해요. 곤은 미와 신금을 의미해요. 그래서요. 여기서 사주에 간곤이 있으면은 충을 두려워한다. 충을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고요하게. 충을 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무토가 인에 자하면은, 이게 인월달에 태어나거나, 또, 일지가 인인 경우, 아, 신을 두려워한다. 충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고요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원문에서요. 그래서 신으로 인신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임철주 선생의 주석을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신에 앉으면은 이렇게 신월달이나 일지가 좌지가 예, 신금이면은 인을 두려워한다. 인신충 이게 충 오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는 정하여 좋은 것이죠. 안정돼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대개 충은 그 뿌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도로 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충을 하면은 뿌리가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이 지지에 있어서 이렇게 충을 하면은 제대로 천간을 어, 받쳐줄 수가 없어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의 이 지지로서는 충을 하면은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안정돼야 좋은 거죠. 안정적으로 천간을 서포트 해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이 마땅하다. 정한 것이 좋다. 즉, 충으로 뿌리를 흔들거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간과 고는 여기 이 간, 우리가 간방의 후예라고 그러죠. 이 북동입니다. 늘 이런 동양학의 이런 표를 보려면은 맨 밑에 쪽이 북쪽이라고 그랬죠.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북쪽에서 남을 바라봤을 때 좌측은 늘 동쪽이 되는 거예요. 우측은 서쪽이 되고요.
그래서 동쪽은 기운이 소생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파워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생이 차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북에서 봤을 때 좌측은 늘 그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에도 그 충청 좌도가 충북입니다. 충남은 충청 우도가 되는 거죠. 북에서 봤을 때 좌측이 충청 북도 쪽이에요. 경상좌도, 경상우도 이렇게 예전에 불렸습니다. 이게 다 이런 그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원주는 봤고요. 임철초 선생이 적천수 천미에서 주석을 달기를 어떻게 이제 다뤘는지를 보면요. 이 무토라는 것은 양해토라는 것이죠. 양해토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 중용을 얻어서 바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기운이, 이 모토의 기운이 견고하고 무겁다. 무겁다는 얘기는 땅이 두텁다는 얘기죠. 기토는 반대로 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견고하지 않고 유연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요, 이 중에 거한다. 중용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르게 된다는 거죠. 중용을 얻으면 바르게 되죠. 이 동양학에서 이 주역이나 이런 데서 중용을 얻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때를 얻었다는 거죠. 예, 배를 노저 가는데 배의 밑바닥이 강바닥과 다 있으면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나갈 수가 없죠. 근데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 때를 얻었다는 의미고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에 적정하게 아주 성숙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성과가 팍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중을 얻으면요, 득중을 하면은 지위를 얻게 돼 있습니다. 지위를. 주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중을 얻어서 바르다. 이걸 이제 그 임철주 선생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 거죠. 봄과 여름의 모토의 기는 움직인다는 거죠. 왜 움직이죠? 봄과 여름은 어, 생명의 그 싹트는 소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모토의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서 열린다는 거죠. 열리면은 거기로 생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진께 그 예를 들었죠. 예. 이게 이제 가운데서 봐서는 이게 진께에 해당하죠. 이 진께가 이 양이 이 음들을 뚫고 나오죠. 이 음들도 이게 땅이 열린다는 거죠. 봄에는 봄과 여름에는 양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요, 이렇게 무토가 가을과 겨울에는 기운이 이렇게 수렴, 웅축 이렇게 하니까요. 어, 기운이 조용하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수렴, 웅축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기운이 합해진다는 거죠. 수렴, 웅축에서 합해져서 만물을 거둬들이고 보관한다는 얘기죠. 거둬들이고 저장한다, 보관한다, 감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생명을 맡아서 주재한다, 처리한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얘기죠. 뭐가요? 이 모토가 그렇다는 거죠. 봄 생명이 소생하는 시절에는 이게 기운이 열려서 만물이 소생하게 발생하게 하고요. 가을과 겨울은 기운이 수렴 응축해가지고 만물을 걷어들이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모든 만물은 태어났다가 죽는데 예,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모두 이 모토가 그 생명을 주재한다, 주관한다, 규율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모토의 기를 보면은 그 기는 높고 두텁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전수 원문에서 기토에 비교해서 높고 두텁다. 그래서요, 봄, 여름에 태어난 모토는 이게 그때는 이제 만물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자라나는 시기인데 화가 왕하면은 그 식물이나 이것이 말로 비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로 적셔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마땅하다. 좋다는 것이죠. 수로 적셔져야 만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봄, 여름에 태어난 모토가 만물을 길러내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건조하면은 만물이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모토는 이렇게요. 모토는 이게 수가 많아가지고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가을에 만물이 변화해서 끝맺음 이룰 수가 있다. 만약에 가을에 겨울에 그 따뜻하게 해서 물기운을 말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습기가 많다. 그러면 곡식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습이 있으면은 만물이 병든다.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은 황화가 오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야 되는 시기니까 수가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명이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운율도 딱딱 맞고요. 역시 임철주 선생도 관리이기 때문에 에, 문장이 좋죠. 이게 간과 곤이라는 것은 인신의 인월달과 신월달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요. 간과 곤은 간방은요. 이렇게 인월 축월을 다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월을 얘기한다고 그런 것이죠. 곤도 뭐 신미인데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요. 봄에 이렇게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은요. 이 인목으로부터 극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극을 받죠. 이게 간목의 이 지지의 성격은 지장간의 본기, 여기, 중기, 본기 있는데요. 이 본기가 이 지지의 성격을 좌우로 하죠. 본기로 보면은 이것이 간목이죠. 간목은 무토의 칠살이에요. 그러니까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봄에 태어난 모토는 극을 받기 때문에 이 모토는 기가 허하다는 거죠. 약하다. 그래서 이 모토 입장에서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지가 안정되는 게 좋죠. 굉장히 열악한데 지지가 흔들흔들거리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가을에 태어난 이 무토는 요걸 신월로 보면요. 무토는 설기가 많다. 토생금으로 설기가 되는 것이죠. 이 월지가 강력하니까요. 설기가 많아서 이 체가 이 체가 얇다. 이 모터는 원래 두꺼운 것인데 어, 이렇게 고충 이게 두텁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기를 당하면은 이게 얇아진다는 거죠. 모터의 체가 얇아져서 충을 두려워한다. 이게 인월의 모토나 신월의 모토 모두 환경적으로 여기는 극받아서 여기는 설기가 심해서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죠. 임철주 선생의 논리는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지지마저 충으로 출렁거리면 동하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아, 충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이제 설하고 선생의 표현 방식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볼 거고요. 혹시 인이나 신일에 좌하면 즉 이 얘기죠. 일지가 인이나 신에 좌하면 아, 이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역시 충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신이 월에 있든 일에 있든 간에 일에 있어도 극받는 것이고 여기는 설기당에서 이 무토가 굉장히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 상태에서 충으로 이게 동을 하면은 지지가 안정되지 못해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을 기피하고 정한 것을 충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논리는 이제 설하구 선생 논리와 좀 대비가 돼요. 예, 또요. 이렇게 4개월, 이게 계절할 때 그 개인데요. 이게 계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의 마지막인 거죠. 이게 해, 자, 축이 겨울인데요. 겨울의 마지막이 축이죠. 인묘진이 봄인데 봄의 마지막 달이 진월달이에요. 사오미가 여름인데 마지막 달이 미월달이고요. 신유술이 가을인데 가을의 마지막은 술월달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진술충미를 의미해요. 4개월은 결국은 토월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월. 예, 이렇게 예, 진술충미 이게 토월을 4개월이라고 해요. 또요. 4개월에 태어나면 뭐가 이 무토가 그렇다는 얘기죠. 무토가 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 그 소리죠. 그러면은 가장 기쁘다. 뭐가? 경신이나 신유의 금이 오면은 가장 기쁘다는 거죠. 이게 무토일간이 신시에 태어나면 이게 경신시입니다. 이런 걸 따질 때 에, 이게 무게 합을 하면은 화가 되죠. 그러면은 그게 진에서 진은 양이니까요. 병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그 정사가 되는 거고요. 오는 무가 되고요. 김이 그다음에 경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신. 이게 유시에 태어나면 신유가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안 읽더라도 이런데 여기에 경이 오고 여기에 경이 오고 여기 뭐 여기에 무신이 되고요. 예, 여기에 경이 와도 됩니다.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무토가 토의 계절에 진술충묘에 태어나면 기운이 파워풀하죠.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강한 기운은 이렇게 강한 금으로 설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천간 입장에서는 이게 근이 있어야죠. 근이. 또 지지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투간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 그 지난 영상에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이렇게 있으면은 설기되는 에너지가 세진 거죠. 간지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요. 뿌리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강력한 토의 기운을 설기도 강한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빼어난 기운, 이렇게 이 토의 기세가 좋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빼어난 기운이라고 했어요. 빼어난 토의 기운을 흘러서 움직이게 한다. 토생금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해진다는 거죠. 귀격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진술중미월에 태어난 모토가 이렇게 신유나 경신을 이렇게 보면은 귀한 격이 된다는 거죠. 기토 역시 그렇다는 거죠. 이 모토뿐만 아니라 기토도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토의 기세가 굉장히 이 뛰어난 기세라는 거죠. 숙이라는 거죠. 빼어난 기세를. 그래서 이 강한 토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역시 귀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통 토금 상관격이라고들 많이 하죠. 토금 상관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일 주에서 이게 기등주인데요. 이때는 사주 원국을 뜻합니다. 사주 원국. 이 뒷문장에서 보면 이 행운이기 때문에요. 여기 주는요. 사주 원국을 뜻해요. 이 행운 그러면은 대운을 뜻하죠. 사주 원국에서 목화를 보면 또는 사주 원국에서 목이나 화를 본 것이 아니라 대운에서 그것을 이게 이제 지가 대명사거든요. 목화란 얘기죠. 대운에서 목화를 보면은 파격이다. 왜 파격이냐? 이게 목이나 화를 오면은요, 이 강한 토의 기운을 이게 설기를 시켜야 되는데, 빼내야 되는데, 이 금 기운을 약화시키는 애들이에요. 이 목화 얘네들이요. 목이 오면은 이게 이제 대립되죠. 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화가 오면은 화극금으로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 설기시키는 힘이 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오면은 이 강한 토를 더 생조해 주는 거, 생해줘서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파격이라고 임철주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임철주 선생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제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주석을 달았느냐? 즉 설하고 선생의 주석 내용이 이제 적전수 징의의 내용이고요. 자평진전 평주의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중이라는 것은 아주 경계하고 두텁고 무겁다는 이 고중 양자 두 글자는 가장 충분하게 토의 성질을 형용하고, 즉 설명하고 있는 두 글자다. 이거 설하고 선생도 무토 그러면은 고중 이렇게 간목 그러면 참천 이게 병 그러면은 맹렬 정 그러면은 유중 이렇게 하듯이 어, 무토 그러면 고중이라는 얘기죠. 봄과 여름의 무토는 이 얘기죠. 움직인다. 왜 움직이느냐?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라 이거죠. 이때는 봄, 여름에는요. 생명이 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토가 열려서 생만물이 발생을 한다. 아, 반면에 가을과 겨울은 기온이 수렴 응축해서 고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합해져서 만물을 거두어들이고 보관한다,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만물의 생명을 맡아서 주재한다. 예, 이거는 문장도 임철주 선생 문장하고 똑같죠. 어, 예, 같은 내용이죠. 예, 무토는 이 점이 이제 임철수 선생과 이제 다른 건데요. 임철수 선생은 고후, 두터울 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고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항도 높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이 표현보다 임철수 선생 표현이 더 나아 보입니다. 뭐 높고 높다 이게 그렇게 어, 높을 항자인데 예, 봄, 여름에 태어나면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인데, 그러려면 생명에게 필요한 물이 와야 마땅. 화가 많으면 물로 적셔줘야 만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요때 화가 많으면은 만물이 소생하지 못하고 이 메말라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이렇게요. 이제 만물이 수령, 웅축, 어열되는 시기고, 이때는 물이 많죠. 습기가 많기 때문에 화로 따뜻하게, 즉 말려줘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 만물이 변화해서 이룰 수가 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을과 겨울에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데 에, 화로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 습 때문에 만물이 다 썩어버린다. 예, 병이 들게 돼 있다. 예, 그것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죠. 이게 가루를 친 거는 적전수 그 징인가요? 그 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게 화가 많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예, 평균 평준가요? 예, 거기서. 근데 요 밑에 수가 많다는 거에 대응해서 보면 있어야 해석하기가 좋죠. 예. 여기도 이제 간과 곤이라는 것은 인과 신을 의미한다. 이 간과 곤은 인과 신을 의미하고요. 이 토는 의지한다. 내 모퉁이 우자거든요. 내 모퉁이의 의지에서 산다는 거죠. 요 내 모퉁이 이게 여기 진, 술, 축, 미가 되는 거죠. 이걸 사우라고 그래요. 진술충미, 이 내 모퉁이, 이게 후천 8개에서 온 거예요. 예. 이걸 뭐 구공도라고도 많이 하죠. 이게 부성학이나 이런 데도 이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요, 인신은 무토의 이게 생이다. 이게 장생이라 소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무토의 장생은 인이 맞아요. 이게 토를 화와 같이 보기 때문에 화토 동법으로 보는 게 요즘 대세죠. 예전에는요, 화를 수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토 동법으로 봤어요. 예전에는요. 이 고법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법을 따르고 있는데 인이 에, 무의 장생인 것은 맞는데 신에서도 장생이다. 그려놨거든요. 이게 이 점이
이게 고법에서 이게 이제 적천수 이게 이제 원본이 어, 송말 원초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합토동법과 수토동법을 동시에 고려를 한 것인지 그런데 이게 동시에 아니 무가 화토동법으로 보면 보지 그렇게 하면은 화, 화하고 같은 궤도를 보면은 인이 생지고 이게 병지예요. 병사묘 그렇거든요. 수토동법으로 보면은 인이 병지가 돼요. 이 점이 이게 설하고 선생의 논리 중에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사해에서 록이 된다. 이게 화토동법에서는 무토가 여기 사화에서 록이 되는 것이죠. 록이요. 어, 그리고요, 수토동법으로 보면은 해수에서 록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록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록이 되면은 그 인호술 여기서 이제 묘지고 여기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수토동법으로 와서 여기가 록이 되면은요. 거꾸로 여기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절태양 이렇거든요. 이 표현이 조금 이게 조금 안 맞는 이게 설하고 선생 평주에 보면 이게 장생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게 록이라고 표현돼 있는 거로 봐서 이게 걸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장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토가 두 곳에서 장생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토가 두 곳에서 이렇게 사화해에서 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과 고운의 위치에 있으면은 정한 것을 좋아하지 충한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충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뭐 결론은 같습니다. 심희춘 선생과 설하고 선생의 표현은 같아요. 아무튼요. 이 인월달이나 신월달에 태어난 무토 또 그리고요 임철주 선생은 이게 이제 월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네가 무신일주나 무인일주 이 네 케이스에 있어서는 흉을 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사생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인호술은 화운동을 하죠. 신자지는 수운동을 하고 사유축은 금운동, 해변면은 목운동을 해요. 이게 처음에 삼합의 첫 글자가 생지입니다. 장생지예요. 장생했다가 제왕 그다음에 묘에 갖추는 거죠. 그래서 목을 예를 들면 이게 목이니까요. 이렇게 해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화를 예를 들면은 인오술이 되는 거죠. 금을 예를 들면 사유축이 되는 거죠. 신자진 이게 인신사회가 이게 사생지라고 하는 거죠. 생지, 왕지, 묘지 그러는 거죠. 생지, 왕지, 묘지. 이 생지는 충을 실현다는 거죠. 생지 모두. 이게 이제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싹을 막 틔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충으로 부딪혀 오면은 그 생할 수 있는 기운이 팍 죽어버리죠. 그래서 모두 다 사생지 모두 다 충으로 극하는 것을 기피한다, 싫어한다는 거죠. 토 역시 이 예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토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생지에 달았을 때 충을 하면은 안 좋다. 예, 이 점이 반면에요. 예,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의 아니 저 임철초 선생의 논리는요. 이렇게 인신월이나 인신일에 태어난 무토가 충을 싫어하는 까닭이 뭐냐? 논리가 보니까요. 이렇게 봄에 태어나면은 얘가 목곡토, 칠살로 그걸 받아서 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졌다. 그리고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토생금으로 설기가 돼서 이게 또 이렇게 무토가 환경이 열악해서 몸이 아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지지를 충으로 하면은 출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
충을 싫어한다. 이런 논리를 임철주 선생은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설하고 선생은 이것이 장생지라는 거죠. 그리고 장생은 토를 생해주는 그런 기운인데, 장생지에서 이게 봄에는 생명을 소생을 시켜야 되니까 또 기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생의 기운을 싹을 잘라버리니까 충을 하면 싹이 죽어버리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충이 안 좋다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 이게 신도 장생이라고 본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 점이 두 양반 다 조금 논리가 좀 궁색한 면이 약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흙을 받아서 여기 이제 문제 봄에는 모토가 흙을 받아서 이게 허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흙을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요. 얘가 모토를 때리면 충을 해가지고 야 모토 때리지 마. 이걸 그래야 더 안전하게 볼 것 같은데요. 설하고 선생처럼 이 이게 장생으로 보니까 생하는 기운을 충오면은 생하지 못하게 하니까 설하 이런 어, 그 설하고 선생의 논리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생하려고 하는 기운을 생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충으로 생하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여기는요 흙을 하는데 흙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예, 또 충을 하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지가 출렁이니까 힘들어지니까 충이 안 좋다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아무튼 이게 임철주 선생은 이게 지지의 성격은 지장간에 본기가 지지의 성격을 음양과 성격을 결정하거든요. 여기는 무병갑이 있으니까 이게 인목은 간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하고 선생은 이거를 중기를 중요시 여긴 거죠. 녹이라고 본 거죠. 이게 생지라고 장생지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장생지는 맞는데 얘가 어떻게 무트의 장생지가 되느냐. 그 문제가 이제 따르는 거죠. 이게 조금 설하고 선생 논리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굳이 소생이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 임철조 선생의 논리가 그래도 이게 간목 그러면은 인목 그러면은 지지의 음양과 오행을 결정하는 것이 본기입니다. 지장가의 본기예요. 이게 인이 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본기가 무병갑에서 갑이 양이고 갑이 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를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이 되는 거고요. 또 오행으로 나눴을 때 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지를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것이 이름 타당해 보여요. 설하고 선생은 이 사생지 이런 건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왜 여기 인과 신에서 인은 이게 어, 장생지가 된다. 이게 이 인목을 중기 우주로 이제 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오술이나 이게 오화나 뭐 술이 있고 그러면은 삼합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인자 하나가 딱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 되게 지지의 성격을 중기를 내세운 측면이 있는 거죠. 본기보다요. 예. 그리고 신을 장생지로 봤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가 장생지면은요, 하나는 병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보통 화토동법으로 보면은 이걸 록이고요. 이거는 태지가 됩니다. 하나가. 수토동법으로 와서 해를 록으로 보면은 이거 역시 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무 설명 없이 이런 문장을 이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같아요. 두 양반 모두 다 이렇게 신월이나 인신월에 이렇게 간곤에 놓여져 있으면 간곤에 이렇게 간방이나 곤방에 놓여 있는
인신월에 있으면 이게 충 하면은 이 모토한테 안 좋다는 논리와 그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저는 굳이 테크라고 그러면은 아, 이 설하고 선생 논리보다 임철주 선생의 논리가 여기서는 보다 더 여기는 명백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뭐 설명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무토를 화토동법으로도 보고 수토동법으로 양쪽으로 다 본다는 얘기인지 그럼 무토는 오행이 목도 되고 수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토는 이 오행 전부 다를 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기토도 그렇고요. 이 나머지 이 토 속에는 이 목, 화, 금, 수의 기운이 다 깃들어 있는 것이 맞아요. 토에는요, 나무도 있고요. 토에는 열기도 있고요. 땅 속에는 물도 있고요. 땅 속에는 광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양 오행을 분석을 할 때는 이게 모토는 화로 보든지 아주 뭐 고법처럼 수로 보든지 하나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나로 화로 봤을 때 신은 병지가 되고 수로 봤을 때 신이 장생이면 이는 병지가 돼요. 12운성으로. 이 여기는 록으로 보면은 보통 사화가 모토의 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해수는 이게 태지입니다. 수토동법으로 해수를 록으로 보면은 이게 사화는 역시 절지가 되죠. 태지가 아니라 절지가 되죠. 이 논리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아무튼 프로세스가 어떻든 간에 두 양반 모두 다 이렇게 인월이나 신월에 또 인일이나 신일의 모토는 흉을 당하면은 안 좋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 이거 봤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킵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